안녕하세요. 번지풍과 13번째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불교의 그 사유 체계를 현대 과학 이론을 통해서 재구성해보는 강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는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원리로 발표가 되는데 중력과 가속도의 등가성 법칙에 기초를 해서 그리고 시공간 연속체를 비유클리드 리만 계약적 구조로 수학화해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5차원까지 확장을 하게 되면서 중력과 빛의 장애 방정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5차원의 대우주의 중력과 빛의 장애 관련된 방정식 이렇게 명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방, 이 방정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우주에 대한 그 탐구, 연구가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아주 혁명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 실체를 파악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 이제 블랙홀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빨려 들어가면은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돼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거니까 요 끝 지점에 중력 특이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요게 좀 더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 요 여기로 빨려 들어가는데 요게 이제 중력 특이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빨려 들어간다. 그런데 그 빨려 들어가는 것 중에 이제 빛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벗어나지 못하는 빛이 탈출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물리적 실체를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을 통해서 이제는 이 방정식의 솔루션 중에 하나로 도출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랙홀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면서 소용돌이 치면서 빨려 들어가는 회전 운동이 되는 회전을 하면서 빨려 들어가는 이와 같이 이 블랙홀이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고 있는 회전하는 블랙홀은 그 회전하는 블랙홀을 커블랙홀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얘기가 되는 게 회전하는 블랙홀, 커블랙홀, 커블랙홀이라고 하는데 이 커블랙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블랙홀이 회전을 하면은 이 회전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끝 지점에 이제 고리가 형성이 되는 고리가 그러니까 그 회전력에 의해 가지고 특이점에 고리가 생성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일종의 통로죠. 이제 통로가 형성이 돼. 고리형 통로가 통로가 구멍이 형성이 돼 가지고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블랙홀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다른 세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특이점에 고리형 통로가 생성이 된다. 이걸 링이라고 하는 거죠. 링 통로가 형성이 되는데 이 통로를 가리켜서 웜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웜홀. 그래서 이 통로가 웜홀. 그래서 블랙홀이 파악이 되고 그리고 나서 블랙홀의 물리적 실체가 발견이 되면서 그러면서 블랙홀이 자체적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그 중력 특이점에서 그 구멍이 열리면서 그 구멍이 하나의 고리 형태로 열리면서 다른 세계로, 다른 차원으로, 다른 그 우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그 일종의 스타게이트 비슷한 거죠. 스타게이트 비슷한 문이 열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세계로 열리는. 그래서 여기서 이 커블랙홀을 통해서 여기 회전을 해가지고 이 고리, 바로 웜홀 이 고리로 돼 있는 고리 형태의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문이 열리는데 그 문을 가리켜서 웜홀이다. 웜홀. 웜홀이 드러난다는 거죠. 웜홀이 출현을 한다고 하는. 그러면 이 웜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다른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가 블랙홀이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웜홀이 되고 웜홀에서 다른 세계로 이렇게 넘어간. 여기로 보면은 여기가 블랙홀 지점이다. 여기가 블랙홀 지점이다. 그러면은 요게 웜홀이 되는 거죠. 중간 지점이 이게 웜홀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쪽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그러면은 이 블랙홀의 반대, 그러니까 이쪽이 블랙홀이 되고 이쪽은 다른 그 세계, 그러니까 다른 세계는 뭐 여기서는 이제 디스탄트 갈락시라고 그러는데 다른 별의 세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고 그런 거죠. 이렇게 넘어갈 때 요 웜홀을 통과해서 넘어간다 그런다. 왜냐하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은 빛이 이쪽으로는 못 나오니까 이쪽을 통해서 이 시공간의 그 굴곡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오게 되니까 블랙홀로 들어가서 웜홀을 통과해서 화이트홀로 나오는. 그러니까 화이트홀은 발견하지 않았지만은 화이트홀은 사실은 블랙홀이 역전된, 그러니까 이렇게 블랙홀과 대칭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개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는 우리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화이트홀의 그 구조, 이 홀의 구조, 홀의 구조가 형성된다고 하는 거죠. 자, 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구멍이라는 말이니까 홀은 이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 보시면은 홀이라고 발음하는데 홀인데 이것은 구덩이라는 뜻이에요. 구덩이. 뭐 물구덩이야, 물구덩이는 뭐 그런 그 구덩이 같은 거지. 물구덩이야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그런 거잖아요. 물구덩이. 그러니까 구덩이. 뭐 나 구덩이에 빠졌다. 뭐 여러분들이 자가용 운전할 때 요즘에
그 얼음이 녹으면은 진흙이 녹으면은 그 포장된 도로가 아닌 곳에 가다가 뭐 차가 뭐 저쪽 요즘에 전쟁할 때 저쪽 그 우크라이나 집에 전쟁할 때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같이 어떤 그 진흙 구덩이에 빠졌다 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구덩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구멍이라는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굴이라는 얘도 굴이잖아요. 굴 그렇죠? 하나의 굴이니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은 하나의 굴이란 말이야. 이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늘상 얘기한 대로 이제 보이드가 되네. 보이드 공. 그러니까 얘가 우리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공이라고 하는 거, 이 공자가 이 공자가 뭐냐면은 공은 구멍공자란 말이야. 구멍공자, 구멍이다 그런 뜻이니까 구멍공이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보이드라고 했잖아요. 보이드. 너는 저쪽 그 힌두어로는 순야라고 했죠. 순야.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홀이 되는 거죠. 홀, 또 홀. 영어로는 홀이 되는 거예요. 홀. 그래서 이렇게 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구멍이 생겼다고 하는 얘기니까 이게 공이 열린다고 하는 거는 블랙홀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껏 그 불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이라고 하는 것을 공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물리적 실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은 관념적 공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에서의 공은 불교 학자라든가 스님들이 이런 걸 굉장히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불교에서의 공은 그 뭐라네 관념적 단어가 아니고 물리적 실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물리적 실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구나.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공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할 수가 있겠어. 저는 했다 이거예요. 그런 생각을.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을 블랙홀, 웜홀, 화이트 우리가 공이라는 불교의 공을 좀 더 실체적으로 이해할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제가 과학적인 어휘에서 이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사실은 공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이 아니고 공은 어떤 물리적 실체니까 물리적 실체로서의 어떤 구조가 있다고 하나, 구조. 그러니까 공 자체도 구조가 있다. 스트럭처가 있다는 거야, 스트럭처, 구조. 틀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뭐라 그랬어? 그것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에다가 화이트홀이구나. 이걸 알았다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뭐 하나를 더 안 거예요? 커 블랙홀처럼 그냥 회전하는 블랙홀이 돼야 된다. 회전하는 블랙홀이 블랙홀이 회전을 해야지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해야지 특이점 고리가 고리 형태의 특이점이 고리 형태로 변하면서 웜홀이 열리는 거 통로가 생성돼서 그 통로가 웜홀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웜홀이 열리면서 그 반대쪽에 블랙홀과 반대되는 그렇죠? 도전된
그런 세계로서. 그러니까 블랙홀 쪽에는 시간이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가는데 화이트홀 쪽에는 시간이 미래에서 과거로 흘러간다. 뭐 이렇게 시간과 공간이 역전된 어떤 구조로서 이 화이트홀의 그 웜홀 저쪽은 다른 세상이 되는 거야. 기묘한 세상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시공간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블랙홀과 화이트, 그러니까 우리가 블랙홀의 시공 연속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공 연속체에서 우리가 화이트홀에서는 이 블랙홀의 시공간이 역전된다. 그러니까 화이트홀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고 동쪽이 서쪽이 되고 북쪽이 남쪽이 되고 이렇게 그 도전돼 버린다고 하는 거죠. 시간이 역전, 시공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 블랙홀에 대한 시공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이트홀은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 그리고 공간도 북쪽이 남쪽이 되고 남쪽이 북쪽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뀐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시공간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그 기준점이 뭐가 되냐면 웜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와 같이 어떤 구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에서 반야심경에서 얘기하는 블랙홀은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소멸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다 빨아들여 가지고 다 부숴버리는 거니까. 블랙홀은 다 모든 그 블랙홀은 그 현상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그 구멍이고, 해체하고. 그러면은 웜홀을 지나면서 화이트홀은 현상을 재구성해야 한다. 현상을 재구성, 그러니까 재구성, 창조한다. 그러니까 재구성해서 창조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현상을 파괴하고 해체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다른 말로 지난 시간에 이건 엔트로피 증가고, 화이트홀은 엔트로피 감소다라고 그러네요. 다른 말로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한다는 것은 무질서가 증가하는 카오스 상태고, 블랙홀은 카오스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혼돈 상태로 카오스 상태, 혼돈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화이트홀은 코스모스, 어떤 코스모스 C를 안 쓰고 K로 쓰겠습니다. 온 우주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합당하게 쓰는데, 이것은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인데 이거는 카오스는 무질서, 무질서이면서 혼돈이죠. 무질서하면서 혼돈 상태가 바로 우리가 그 블랙홀 상태, 무질서면서 혼돈 상태로 들어가는 게. 그러면 이게 화이트홀은 질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질서 상태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질서 있게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재조직화라고 해요. 조직화된 어떤 현상계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그 기준점이 뭐라는데 그 웜홀이라고 하는데, 근데 반드시 웜홀은 블랙홀이 회전을 해야지 이게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 생로병사에다가 적용을 해보면은 블랙홀은 죽는 거잖아요. 파괴 해체가 되는 거니까, 엔트로피가 증가되니까 여러분이 썩어서 부패돼 가지고 죽는 거야. 블랙홀은 죽음의 과정이야. 죽음의 과정이고, 그리고 화이트홀은
홀은 재생의 과정이에요. 재생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죽음과 그러니까 우리가 생로병사 할 때 우리가 블랙홀은 생에서 사로 들어가는 과정이고 사고 포인트가 사고 화이트홀은 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는 죽음 사의 포인트가 또 그러니까 이거 한자로 이제 죽을 사자 여러분들이 죽는다 death 그러니까 뭐지 death 죽음이야.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life 생명이라 생명이 생하는 과정 생명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재생의 과정. 그러면 우리가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죽어서 재생하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는 우리가 철학적으로 그것을 불교에서 뭐라고 이걸 얘기를 한 것이냐. 블랙홀은 반야신경으로 보면은 반야신경에서 반야신경을 기준으로 하면 반야신경을 우리가 이제 마하바냐바라밀다 신경이라고 하는 반야신경 을 보면은 뭐야 이거는 블랙홀은 우리가 색즉시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색깔 보통 이제 바디 몸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질 현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욕계와 색계를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이 색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욕계와 색계를 다 포함하는 이 색이라는 표현이 이 어떤 마야 현상이라고 볼 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빛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니까 색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바 그 빛이 가시광선 영역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구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색즉시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이 소멸돼 나간다고 하는 게 우리가 블랙홀이니까 이게 색즉시공하는 거는 이것은 블랙홀이고 그렇겠죠? 색즉시공. 그 다음에 우리가 공즉시색. 그 공즉시색하는 거는 다시 빛이 다시 나오는 거는 빛이 들어갔다 나와야 되잖아요. 역전에 나와야 되니까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는 공에서 색으로 다시 나온다. 구멍에서 다시 나올 때는 화이트홀 쪽이 되는 거죠. 화이트홀. 그래서 우리가 반야신경에서 공즉시색, 색즉시공이라든가 이런 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 자체가 뭐에 이게 다 물리적 실체로서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로 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불교적인 사유를 공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좀 더 그 과학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을 더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도 사라질 수가 있겠죠. 전체가. 가령 이 사람에게도 이 중생이라는 존재는 이 아래가 블랙홀이고 요 위가 화이트홀이란 말이에요. 가슴이 웜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미세 정묘 시스템 감춰진 차원 6개 차원을 우리가 6개 매듭으로 보면은 7개 차크라 첫 번째 차크라와 마지막 차크라의 사이에 6개가 있는 거잖아요. 6개 매듭이. 그러니까 지금 총 가운데는 5개 차크라가 있고 아래 차크라 위에 차크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차크라 7차크라라고 하는 이 시스템 7차크라는 7차크라로 보면 7차크라의 중수 가운데 숫자는 몇이에요?
숫자는 우리가 4자 4. 7의 가운데 수는 4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4라는 게, 이 4는 바로 뭘 말하냐면 심장 차크라를 뜻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은 여기 맨 아래 첫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네 번째 차크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요게 심장 있잖아요. 이렇게 심장 차크라가 바로 이게 워몰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워몰. 아, 이게 워몰이면은 여기가 워몰이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에 요 아래는 블랙홀이고 요 위에는 화이트홀이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아래는 1, 2, 3번은 우리가 1, 2, 3번은 우리가 블랙홀이고 1, 2, 3은 블랙홀이고 5, 6, 7은 화이트홀이 되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5, 6, 7 차크라는 화이트홀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있다. 우리 인간의 몸에도 모든 중생의 몸에도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있어서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인간도 죽어서 다시 태어날 때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현상, 우리가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현상은 사실은 이 안에 이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의 작용이다. 그 작용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다. 만약에 죽어서 땅에 묻혔다. 땅에 묻혔다. 이렇게 죽었어요. 죽으면 이거 자체가 공이 있겠어 없겠어? 죽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죽어서 땅에 묻혀서 부패가 됐다. 뭐 이렇게 됐을 때, 부패가 됐을 때 여러분의 몸은 사라지잖아요. 간단히 얘기하자면 몸이 사라지면 여러분의 이 바깥에 있는 피지컬 바디와 이 7개 차크라가 있는 정묘한 이 바로 감춰진 6차원의 정묘한 몸도 사라지면은 이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어떤 우주를 구성을 할 때 결국 이 공도 역시 공도 가연된 것이다. 가연된 것으로. 가연이라는 거는 가짜로 현현됐다 뭐 그런 의미인데 그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가연 여기서 개념은 일시적으로 구성된 것이다. 뭐 이런 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공도 일시적으로 구성된 것으로 뭐예요? 우리의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소우주체를 작동시키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 끝나면은 이것도 사라지겠죠. 공도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공이라는 것이 어떤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우주가 만들어질 때 공이 생겼다가 우주가 만들어질 때 공이 사라지는 우주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우주가 만들어질 때 그 특정한 우주의 특정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구조가 있고 그 특정한 우주가 소멸될 때 그 우주가 있을 때 그 특정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도 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 우주적 개념에서.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나가라주나 용수는 알았단 거야. 이런 거를. 이게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주를 구성할 때 만들어졌다가 우주가 사라질 때 또 어떤 특정한 시점이 좀 지나면은 그것이 소멸돼 나가는 그런 것이다. 이것도 가연이 되는 거구나.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것도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것을 우리가 진공이 아니라 가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가연된 공에서 우리는 모든 우주는 가공을 가지고 있다. 가공. 그러니까 이 가연된 가짜 공이란 뜻인데 가연된 거는 가연된 공이다. 그래서 가공이다. 우리가 가짜를 쓴다면 가짜 거짓으로. 그런데 이 한자를 이렇게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참 시간만 가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어쨌든 가공이라는 말을 알았겠죠? 자, 가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원리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블랙홀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회전하는 커블랙홀이 되면서 웜홀이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시간이 거꾸로 오르고 방위가 역전된 화이트홀 방향이 또 대칭적으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개념들이 이 물리학에서 이제 현대 최첨단 물리학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제시가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사실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이런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사실은 과학에서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사실은 불교 사유 체계에도 있고, 그럼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면은 그 역학적 체계도 있어요. 자, 그럼 그걸 한번 보자 이거죠. 자, 그럼 우리는 역학적 체계에서 제가 이제 구궁도라고 하는 거를 이제 8개 구궁도라고 하는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이 8개 구궁도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이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가리키는 지점이 있느냐? 뭐라고 우리는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술과 여기 이제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회, 그러니까 12개의 그걸로 이렇게 배당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모칸을 뭐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처음 보시는 거 이것이 하나의 세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것이 하나의 우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이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것이 이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우주, 그러니까 사람이 소우주라면은 야 이것이 소우주구나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인간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그 표현 방식이 8개 구궁도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우리가 그 모든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원리를 이걸로 추산을 한단 말이에요. 이 역학적 그 구조에서 추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여기서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라고 하는 시 공간에 대한 우리는 뭐 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1년을 12개월로 보면은 자라는 게 동지점이래. 동지점. 그러니까 동지가 있는 때니까 이때 겨울이라는 시간과 그리고 그 당시에 공간적 특성을 표현해 주는 그 코드가 자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쥐. 그러니까 쥐띠다. 나는 쥐로 태어나. 쥐띠예요. 뭐 몇 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뭐 쥐띠고 그다음에 소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때의 시간과 공간에,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에 그 역학적 체계에서는 시공간을 그냥 하나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한자로 우주라는 말 자체가 우라는 말은 우는 시간의 집이라는 뜻이고 주는 공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라는 말 자체가 시공간의 연속체라는 거지. 시공간 연속체를 표현해 주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하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시공간의 집, 하나의 시공간의 그 장소, 그 스페이스, 타임, 그걸 표현해 주는 게 시공간 연속체로 표현할 때 이렇게 우리가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인슈타인이 처음 시공 연속체를 얘기한 게 아니고 원래 그 역학적 체계는 시공 연속체라는 개념에서 이게 된 거예요. 원래 이 우주라는 그 말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동양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시공 연속체를 12개로 분할을 해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죠. 12개의 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12 숫자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서양에서는 12황도 뭐 이런 식으로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시공의 어떤 그런 것을 12개로 분할을 해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시공간의 구조를 파악하는 인식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시공간의 특성상 우리가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그 역할을 하는 그게 문이 있는 그 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그게 어딨냐, 그거는 블랙홀은 어디냐면 술해지간에 있다 그러다. 술래 사이에 있다. 술해 요 사이에 그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이 있어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천문이라고 했다며. 천문. 왜 천문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은 땅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문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다. 하늘로 올라가는 문. 그러니까 블랙홀은 사실은 땅 맨 아래가 블랙홀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은 맨 아래쪽이 블랙홀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람을 하나의 요게 사람을 갖다가 보면은 요 가슴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게 지평선이 되고 요 지평선 아래는 땅 속이고 요 지평선 위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아래니까 땅 아래 중심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아래 중심에서 언제는 하늘로, 여기가 이쪽 방향이 하늘이니까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거야. 땅 맨 끝에 왔으니까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는 문이 천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블랙홀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우리가 물질이 의식화되는, 물질이 해체가 되고 물질 해체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의식을 구성해내는 어떤 물질이 의식으로 변하는, 물질이 의식화되는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그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랙홀 아무튼 이렇게 천문이라고 해서 빨아들이는 지점이 이렇게 생기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리켜서 우리가 그 지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망. 그러니까 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땅의 그물이다. 지망이라고 하면 망자 그물망이라고 해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망이 있는데 이거 요 동그란 요것도 어때요? 요 망이 있단 말이야. 망으로 이렇게 쳐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아래쪽에 있는 망을 이런 사각형으로 그물 구조를 지망이라고 한 거고, 요 위에는 화이트홀 쪽에 있는 그 그물 구조를 철라라고 한 거야. 왜? 이게 평소에는 이 사람을 여기다 가둬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을 철라 지망에 가둬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진사지간이 바로 우리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겁니다. 화이트홀인데 이건 지호야. 지호인데 지호는 땅으로 내려가는 문이다 해서 이거는 의식이 물질로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아까 색적 시공 공적 시색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공즉시색하는 곳이고, 여기는 색즉시공이고, 색즉시공으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공즉시색하는 거야. 공즉시색. 그래서 지호. 땅으로 내려가니까 우리가 색계로, 색으로 나가는 문이다. 그래서 지호다. 지호다. 이게 문이다. 그러니까 그걸 문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쪽 역학적 체계에서는 문으로 봤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천라가 되는 거죠. 천라. 그럼 천라라는 건 그것도 하늘의 그러면 천이 하늘. 그러니까 여기는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늘 천라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그물라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그물.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구조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바로 블랙홀이, 이쪽에 블랙홀이 있고 이쪽에 화이트홀이 있어가지고 서로 대칭 구조로 가지고 있다는. 그러면은 우리가 웜홀은 어디예요? 웜홀은 여기가 웜홀이죠. 이렇게 정중앙이 웜홀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렇게 되겠죠. 여기가 웜홀이라. 여기로 해서 우리가 천부가 있는 곳, 우리가 천부경 할 때 천부라는 뜻. 그래서 무기중궁토라고 하는 건데요. 요 자리가 웜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천라지망, 그래서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천라지망. 그래서 우리는 천라라는 거는 이게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데 새가 날아오르지 못해. 새를 잡는 그물이 천라고요. 지망은 뭐냐면은 물고기를 잡는 그물이 바로 지망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는 공즉시색이 되는 거죠. 공즉시색.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원래 이게 구조상으로 이게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망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 동시에 알 수가 있습니다. 천라지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다 막아놨다는 거죠. 이게 막혀 있다고 하는 거. 막혀 있는 동안에 여기 그러니까 요거를 막혀 있는 동안에 요거 안에서 이제 요거 안에서 인간이 이 하나의 구조 안에 이렇게 갇혀서 생로병사하면서 여기서 이제 존재를 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공이라고, 불교에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구조화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더 심오하게 이 이치를 불교의 이치를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이 이제는 요것이 바로 우리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고리가 있는 게 웜홀이고 요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요렇게 요런 형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천라지 요렇게. 그래서 이게 화이트홀, 블랙홀 요런 식으로 그려놨다고 하는 거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러면 아무튼 오늘은 이제는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요 시간 동안에 이제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는 우주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그러니까 천라지망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가 블랙홀 지점, 그러니까 지망은 우리가 사건의 지평선, 블랙홀 쪽의 사건의 지평선을 지망이라고 하고, 물리적으로는. 그리고 이쪽에 지호의 이쪽 화이트홀의 사건의 지평선은 우리가 지호라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요렇게 이제는, 여기는 이제는 그냥, 여기 아래가 블랙홀이고 웜홀이고, 블랙홀이고 화이트홀이고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는 이해하면 되는데, 여기서 오늘 보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공의 기둥으로 돼 있다고 하는, 기둥. 이렇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한자로 이제 중이라는 한자로 이렇게 하면 이런 중이라는.
자, 우리가 이제는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그림의 양태가 있는데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것이 지금 사실은 요거를 단순화시킨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거를 이제는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거를 단순화시키면은 이렇게 일종의 팔자가 된단 말이에요. 팔자가. 그럼 팔자가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요 7개의 차크라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이 중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자라고 하는 이것도 그냥 만들어진 글이 아니고 한자도 이제 상형자란 말이에요.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유를 갖다가 그림으로 형상화해가지고 이미지화해가지고 이치를 드러내는 게 한자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자 우리 뭐 한글 뭐 위주로 뭐 저기 하지만 한글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한자로 많이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의 한자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한자는 중국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꾸 중국 글자다. 중국 글자라고 하는 거는 한자 중에서 간체자가 중국 글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본 한자들은 예전에 고대에 그 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쪽 동아시아의 전반적으로 그 서로 그 사유를 이렇게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하면서 주로 이제 공부를 고급 그 제사장 계급에서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주적인 이치를 이렇게 그 형상화해 가지고 만들어낸 글자가 그 이 상형 문자에는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제사장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브라만 같은 분들, 그다음에 이집트에서 사제들, 이집트에서는 그 신성 문자라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메르에서는 서령 문자라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신성 문자와 한자는 상당히 그 상형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형 문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한국인들도 원래 이 한반도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들어온 것이지. 자,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자를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한자가 그 중국 소유라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되고 이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전반적인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그 의사소통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재래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문자 체계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쪽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자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상형성만 그냥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가 중자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걸 뜻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뜻이잖아요. 중.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거죠. 그렇죠? 요걸 표현해낸 거란 말이에요. 요게. 그렇죠? 할 때 요게 중맥으로서 이게 기둥처럼 이게 꼭 기둥처럼 서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기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기둥. 자, 이게 중자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이제 중맥이라고 하는 겁니다. 맥. 그러니까 우리가 혈맥 뭐 그렇게 하듯이 여기는 중맥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중맥이 바로 우리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인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가 수행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냐면 가슴 차크라 웜홀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웜홀이 열려야지 지금 이제는 밑에 있는 그 블랙홀을 회전을 시켜가지고 웜홀을 개방해야 되는데 웜홀 개방한다고 하는 것은 뭐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은 봉인 해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차크라들에 대해서 차크라들이 봉인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매듭이라고 제가 표현했잖아요. 6개 매듭이다라고. 그러니까 매듭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듭이라는 건 이게 끈으로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그 매듭이 끈으로 묶여 있는데 이걸 풀어야지 중맥이 활성화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웜홀 개방을 시키는 과정 자체가 봉인해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뭐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영적적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남은 시간에 뭐 그거 할 거는 아니니까 일단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간에 이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좌우중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는 우측이 되고 이쪽 좌측이 되는 거지. 이 사람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좌우중이라고 하는 세 개의 맥도가 핵심적인 맥도로 이렇게 기둥처럼 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맥, 우맥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중맥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은 이것을 우주목으로 이해를 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는 처음 강의를 들어갔을 때 이게 우주목 시스템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우주에는 그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우주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주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주목에서 있어서의 이 접근 방식을 통해서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전반적인 그 다양한 종교나 신화적인 체계들을 이 우주목이라는 관점에 접근을 해서 다 풀어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 우주목의 우리가 나무라고 하면은 나무에 기둥이 있잖아요. 나무에 기둥이 있을 때 여러분도 보면은 나무 자체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밑에를 보면 이 밑에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밑에가 뿌리도 이렇게 뻗쳐 있고 나무도 이렇게 뻗쳐 있으니까 뿌리 쪽은 블랙홀이고 블랙홀 형태잖아요. 블랙홀 형태로 뿌리 쪽은 이렇게 삼각형, 이런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뿌리 쪽이 있고, 이쪽은 나무 쪽은 역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역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대칭 우리가 뿌리와 가지가 대칭 구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블랙홀이고 이게 화이트홀이고 요 가슴이 웜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우주목 자체가 표현하고 있는 우주목 안에 우주목이 우리가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 구조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가운데가 이 비어 있는 이 가운데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렇게 블랙홀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가 웜홀이 되겠죠. 여기 가슴이 웜홀이 되고 여기 화이트홀이 되면은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요런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토로이드라 하면 토로이드 구조다 또는 보텍스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런 거를 가운데가 비어있는 블랙홀, 웜홀, 화이트홀을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홀이라고 하는 비어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쓰는 나무가 대나무란 말이에요. 대나무다. 대나무. 그래서 대나무 죽자를 쓴단 말이에요. 대나무 죽. 그러면 이 대나무라고 그러는 거는 이렇게 대나무가 있어. 대나무에는 마디가 있잖아요. 마디가 있어서 대나무가 두 개다. 이렇게 해서 대나무가 두 개가 있다. 마디가 있으면 마디 안에는 이게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6개 매듭이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거를 표현해 주는 게 이게 대나무적 구조라고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대나무로 이렇게 갖다로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면 이게 지금 6개 마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의 마디. 그러니까 그것을 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디 절자를 써가지고 6개의 마디. 그래서 대나무는 60년마다 한 번씩 대나무가 한 번 탁 죽었다가 다시 대나무가 자라고 그런 어떤 이치를 여기다 표현한다. 60년이나 120년이라고 하는 특정 기간을 가지고 대나무가 한 번 쭉 자라다가 다 죽고 다시 또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원리를 여기다 이제 담아놔 가지고 이 대나무로 상징 비유를 한다.
자,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우주목이라고 하는 것을 왜 우주목을 대나무로 우리가 이 우주목을 대나무로 이렇게 상징화할 때는 그것은 6개의 매듭과 그 매듭 안에 있는 그 차원, 그러니까 6개의 차원이 감춰져 있는 차원을 표현하면서 가운데가 비어있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구나라는 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나무라고 하는 것을 대나무로 여기서 표현하지 않고 이 대나무는 특성이 뭐예요? 이렇게 서로 이 두 개의 나무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꼬여 올라가야 되는데 대나무는 이걸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두 개가 꼬여 올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그러니까 두 개의 나무면서 하나의 나무로 표현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두 개의 나무면서 하나의 나무를 표현해 줄 때 제가 이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 어휘가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이블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이 나무 우주목에 대한 이 나무를 성경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나무가 이게 두 개라는 거죠. 두 개가 이렇게 꼬여 올라가서 두 개가 한번 꼬일 때 이 매듭을 지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꼬이고. 그러니까 여기 아래 회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회전을 쭉 하면서 이렇게 꼬여 올라. 그럼 우리가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가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를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 불교에서는 그거를 그 보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득도한 나무, 석가모니가 득도한 나무 이름이 뭐예요? 그게 보리수잖아요. 보리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리수. 그래서 깨달음의 열매를 보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리수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쓰는 말이 좀 틀린다고 하는 거죠. 우주목에 대해서는. 그건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불교에서 또 많이 쓰는 말이 용화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것은 미륵불이 득도하는 나무가 있는데 거기 앉아서 득도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용화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용화수인데 용화수에 그 우리가 용수, 나가르주나 용수가 거기 안에다가 용화자만 집어넣으면은 용화수가 되는 거잖아요. 용화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이블에서 표현하는 거는 우리가 두 개의 나무를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로 표현을 한 거고,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로 표현한 거고, 여기 그 불교에서는 우리가 보리수와 바로 용화수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불교에서는 이 나무가 지금 두 개의 나무가 꼬여 있는 걸 표현할 수가 없잖아. 보리수와 용화수가. 근데 용화수는 용이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비슷하지. 즉 바이블하고 비슷한데 그걸 표현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는 그 석가모니가 이제 돌아가실 때 뭘로 한 거냐면 두 개의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다. 이렇게 하는 표현으로 사라수 두 개의 사라수.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사라수를 지식의 나무, 하나의 사라수를 생명의 나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열반을 하셨다는 의미는. 자, 그러면은 사이에서 열반하셨다 뭐 그런 의미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렇게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서로 꼬여서 올라가는 이 구조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그 사람의 그 의식의 수준에 따라서 생명의 그 형태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심장 차크라를 아래쪽에 있는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명의 구조가 짐승적인 생명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가 육도로 보면은 지옥, 아수라 축생. 그러니까 지옥 아수라가 아니라 아기 축생. 아기 축생 수준의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요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그 다음에 신의 의식에
있는, 그러니까 육도 중에 위쪽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것은 뭐 아수라, 인간, 천 이렇게 세 개는 위쪽에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구분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짐승의 영역에서 사는 사람들, 이건 의식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짐승의 의식 수준. 그 다음에 우리가 짐승의 의식 수준을 벗어나는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짐승의 의식, 지옥, 아수라, 축생의 의식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아수라, 인간보다 아수라가 위죠. 아수라가 신이니까. 그 다음에 천신의 의식에 있는 사람들은 또 여기 위에 하늘에,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의 의식은 우리가 신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 6개의 의식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표현을 얘기하자면 지식의 나무의 의식, 지혜의 수준에 따라서 그 생명 구조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생명 구조가 뭐예요? 인간으로 드러났지만은 그 의식 수준이, 지식의 나무에 있어서의 의식 수준이 지옥, 악의, 축생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짐승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무기 때문에 이 나무에 우리가 결국 이 밖으로 탈출을 하는 것은, 이쪽으로 나오는 거는 새라고 그랬잖아요. 아래는 물고기라고 그랬잖아요. 물고기를 막는 그물, 여기는 새를 막는 그물이니까 요거를 탈출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새로 날아가야 되고 물고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쪽 위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물고기 머리 쪽에서 나갈 때 새로 날아가야 되니까, 이것이 마치 나무에 새의 둥지가 있어가지고 7개 차크라를 7개 둥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둥지에 그 다음 둥지 이렇게 서로 네스트화 돼 있다라고 하는, 네스티드화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서로 이제는 그 안에 포함해 나가는, 합류해 나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